자, 이제 등기를 했어요. 등기의 효력 가보죠. 5번에 등기의 효력은, 자, 항상 1번 이제 본등기의 효력입니다. 본등기. 이 본등기가 원칙이죠. 그냥 등기의 효력이죠. 본등기 반대말이 이제 가등기고, 아까 가등기의 효력을 했고,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고, 본등기 아까 186조에서 자, 법률행위를 물권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자도, 효력 발생하니까 물권의 변동의 효력이죠. 물건이 변동된 효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권 변동 효력이죠. 자, 양가지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물권 변동하는 거죠. 땡땡. 물권 행위 같은 말, 물권 계약과 부합하는 일치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건이 변동한다. 변동이 뭐죠? 덕실 변경한다는 덕실 변경.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덕실 변경.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대항력은, 자, 임의적 사항은 등기하면 대항력이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과 또는 저당권 같은 또는 제한물건이나 또는 채권인 환매권, 임차권 같은 채권에 관해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할 수 있다 그래. 존속기간, 치료, 이자 등등은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순위 확정력 중에 표시하고, 순위가 딱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죠? 순위가 딱 확정되는 효력이죠. 아까 가등기는 순위 확정이 아니라 뭐였죠? 순위 확정이 아니라 뭐였죠? 순위 보전이잖아. 보전. 이 순위 보전의 효력.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본등기는 순위가 딱 확정됩니다. 가등기는 순위가 보전되는 효력이고, 순위 확정력 땡땡. 동일한, 즉 하나의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설정되면 그 순위는 등기선으로 정해집니다. 1, 2, 3, 4. 자,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라고 그랬죠? 순위 보전의 효력. 구별 잘해야 돼요. 그 4번이 이제 후등기를 못하게 하는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이라 그래. 이거는 무효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무효등기도 나중에 하는 등기를 못하게 하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땅에 1순위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지상권자 을. 그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무효등기야. 무효. 자, 무효등기면. 예컨대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 정했는데 기간이 만료됐어요. 이게 무효등기죠. 무효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더라도 무효등기는 후등기를 못하게 하는 저지력이 생겨요. 자, 이게 무효가 아니라면 남들은 이거 무효인지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이중에 지상권 등기는 안 됩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걸 후등기 저지력이라 그래요.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 이게 말소가 돼야 이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개 부동산이 두 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후등기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걸 말소부터 해야 돼. 2순위 1번 지상권 말소하고 이걸 소멸시키고 나서 얘가 이제 3 지상권자 병 이렇게 등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등기도 자기와 동일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걸 후등기 저지력이라 그래요. 형식적 확정력. 다음 5번에 등기는 공신력이 부정됩니다. 공신력은, 자, 공신력, 공시방법을 믿은 사람에게 효력을 안 주는 거죠. 공신력 부정입니다. 자, 무효등기를 믿은 사람 보호 안 됩니다. 근데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등기를 안 그리고 가보죠. 자, 이 등기가 돼 있지만 이게 사실 무효등기예요. 근데 등기부에는 이게 무효라고 안 돼 있습니다. 병은 이제 이 등기를 믿고 공시방법을 믿고 삽니다. 샀어. 매매하고 등기했다. 이 사람은 보호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등기를 믿은 사람은 보호 안 돼요. 그걸 공신력 부정이라 그럽니다.
자, 보죠. 등기부상 권리자로 되어 있지만 실체상, 실질상은 무권리자, 즉 무효입니다. 무효인 권리자로부터 부동산 물건을 양도받은 자는 무효 등기를 믿었을지라도 권리 취득할 수가 없다. 공신력 부정. 이게 독일과 달라요. 독일은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우리만 기억하세요. 무효 등기를 믿었다. 부정됩니다. 그거 안 돼요. 자, 가장 시험 많이 나온 6번 추정력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추측되는 효력이야. 일의 땡땡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부합 같은 말 일치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걸 추정되는 걸 추정력이라 그래요. 자, 추정해 줄 것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다음 장 하나 넘겨보세요. 그냥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맨 위에 3번 추정력 효과 이겁니다. 추정력.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게 효과야. 자,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 예를 들면 자, 제일 처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입니다. 자, 갑이 이제 을에게 팔았어요. 1월 1일 날 매매. 요건 이제 등기 원인이라 그래. 원인, 이 채권액이죠. 그다음 이 소유권 이전. 요게 등기 목적. 원인을 적잖아요, 여기다가. 자, 매매 연월일 1월 1일 소유자 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자, 적법한 소유자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거야.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이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을 안 해도 돼요.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그럽니다. 책임 면제. 이 사람은 소송 들어갔을 때 자, 갑이 자, 이 등기 말소하라 소송 들어가면 얘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 갑이 상대방이 이게 무효다는 것을 상대방 갑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갑을 입증해야 됩니다. 갑이 입증해. 이 사람 이길 확률이 7, 80%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자, 자, 그래서 등기를 위에 있는 사람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자, 방금 이번에 추정력의 범위는 자, 이 등기할 때 이제 우리가 등기 신청서에다가 신청서에다가 첨부 서면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얘가 미성년자라면 여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도 미성년자 추정되고 다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 첨부해야 돼요. 다음 여기가 농지다 농지증 첨부해야죠. 이런 것을 적법하게 첨부하는 걸로 추정된다는 거야. 이게 절차의 적법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이라 그래요. 자, 왜 이걸 안 가져가면 등기를 각하하니까 그게 적법 추정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물적 범위 땡땡 절차가 적법하다고 추정돼. 그 절차에다가 뭐 농지증, 토지거래 허가증 이런 거. 그다음 미연에 기재사항의 적법 추정 요거죠. 얘가 미성년자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가로 열고 등기 권리자의 적법 추정. 만약에 저당권이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이런 것을 기재사항의 적법 추정이라 그래요. D가 중요. 등기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됩니다. 매매, 증여, 적법 추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미성년자라면 대리권 존재도 추정됩니다. 자, 다만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뭐야? 권리 등기죠. 갑구, 을구, 권리 등기는 적법 추정되지만 표제부는 추정이 안 돼요. 표제부는 권리를 하는 게 아니죠. 표시를 등기하는데 여기는 추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표시는 대장이 추정됩니다. 자, 어떻게 언더라인 나오죠. 다만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이 인정되는 사항은 권리 등기에 하나한다. 이퀄 갑구을구의 하나입니다. 자, 그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살짝 적으세요. 표제부는 토지대장이 추정됩니다. 토지대장이 추정돼 표제부는 등기부는 추정력이 없다. 이게 이제 물적 범위고 2번에 추정 사람 인적 범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추정돼 기억. 추정의 효과는 등기 명인 예컨대 을 또는 제3자 병도 원용할 수 있다 같은 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 을이다. 그러면 을도 자기가 소유자로 추정되고 제3자 병도 을을 소유자로 믿으면 추정됩니다. 다음은 리언. 추정은 등기 명인 을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돼요. 자, 불이익을 위해서 추정된다는 것은 세금 때릴 때, 자, 세금, 국가에서 세금을 때릴 때 을한테 때린다는 거죠. 얘가 지금 무효 등기일지라도 일단 을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적법한 소유가 추정되니까. 자기가 세금 내기 싫으면 이거 무효다 하는 걸 을이 입증하라는 거야. 불이익을 위해서도 입증, 추정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디귿이 가장 중요해요. 권리 변동 당사자. 쉽게 해서 갑을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다가 등기 원인과 연을 기재하잖아요. 이전 등기는 둘이 사이에도 추정돼. 을이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이전 등기는 당사자 간에도 을이 소유자라고 추정돼요.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쳐. 이전 등기의 경우는 현 등기명인 을이야. 을은 전 소유자 같은 말 전 등기명인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강해요. 왜? 여기 등기원이 적혀 있으니까. 근데 보존 등기는 달라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답이 뭐라고 그랬죠? 뭐 안정다 그랬죠? 등기 원인과 연을 기재 안 하죠? 요걸 기재 안 하니까 추정력이 약해요. 추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추정이 엄청 약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소유권 보존 조심해야 돼.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이 약해요. 약하니까 현 명인 갑에게 소유권 보존되어 있는 것만이 추정된 원칙인데,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가보죠. 자, 갑이 이 건물을 자 신축했어요. 신축한 원칙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해야죠. 자기 앞으로. 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해놓고 이제 이걸 팔아야 된단 말이야. 자, 매매로 을에게 팔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하죠. 이, 소, 이, 을 이렇게 되면 을이 이제 이전 등기니까 추정이 되죠. 굉장히 강력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부터 생략한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을 생략한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신축했는데 이걸 생략해. 빼먹고 을한테 팔아놓고 여기다가 소유권 보존,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효합니다. 소유자 유효해요.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합니다. 자, 이래 놓고는 나중에 갑이 나는 이 매매 사실 없다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한테 판 일 없다. 내가 신축에 내가 소유자다 하면 이 사람은 여기 등기 원인과 연을이 없잖아요. 이게 추정력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매매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보존력이 추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보죠. 중요한 거요. 현 등기 명의자. 자, 을이라고 놓고 을이 보존 등기 전 소유자 갑으로부터 소유권 양도 같은 말 매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 갑 이겁니다. 신축자 갑. 자, 갑은 현 등기 명의자 을에게 양도 사실 동그라미
부인하는 경우는 현등기 명의자 을은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모두 생략 등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보존 등기 명의인 을은 추정력이 깨지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입증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다음. 자, 보존 등기 요 추정력 깨트리는 방법. 자, 보존 등기는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건물은 뭐죠? 신축자가 해야 됩니다. 신축자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자, 토지는 일제시대에 사정 처분받은 사람이야. 사정받은 자가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신축자나 사정받은 자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엉뚱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 소유자 A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신축은 갑이했고 사정은 갑이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으로 밝혀지면 이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 그 밑에 리얼. 자, 부동산의 원시 취득자. 원시 취득자 줄거세요. 원시 취득자 누구 있어? 건물은 신축자. 토지는 사정받은 자. 부동산의 원시 취득자. 건물은 신축자. 토지는 사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지면 보존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워낙 정의합니다. 자, 신축자나 사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밝혀지면 보존 등기 명의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깨어진다. 자, 깨어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번복된다 같은 말이야. 자, 깨어진다, 번복된다. 또는 복멸된다라고 돼. 이 복자가 우리 이제 복분자 복자입니다. 엎어질복, 복멸된다. 깨어진다, 번복된다, 복멸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깨어졌으니까 이 사람의 소유권이 깨어졌으니까 A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보존 등기의 추정이 깨지는 방법이 원시 취득자가 다른 사람 밝혀지면 깨어집니다. 복멸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추정력 효과 했죠, 그죠? 자, 추정되는 사람은 자, 입증 책임이 뭐 된다? 면제되니까 거꾸로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이에요. 자, 동산 가보죠. 자, 동산은 자, 188조만 정리하면 돼요. 자, 권리자로부터 동산 소유권 취득인데 184조 보면 제1항 동산에 관한 물권 동그라미치고 소유권입니다.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양도 여력이 생긴다. 인도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인도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자, 우리 땅 샀다.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야 소유권 취득해. 땅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동산, 시계, 반지, 옷, 신발, 갑이 소유자예요. 자, 이걸 을이 샀습니다. 매매, 정여, 교환, 법률행위 했어요. 채권 계약했다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부동산이면 등기였는데 이거는 인도 받으면 돼요. 인도. 이들은 점유를 이전받는 거야. 점유의 이전. 을이 이제 점유를 딱 이전 손에 쥐면 소유자예요. 자, 그 점을 기억합니다. 자, 법률행위했다. 그러면 동산은 인도받은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부동산은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맨 밑에 제5절로 내려옵니다. 이제 지상물에 관한 물권 변동으로 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 부동산은 법률행위 했다. 뭐 해야 되죠?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동산은 인도받은 때 소유권 취득.
자, 우리 지상물 한번 가보죠. 예외. 땅에 있는 물건. 대표적인 지상물, 임목 나온다,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되는 거. 자, 1. 임목에 관한 물건 변동은, 자, 동그라미 1번 기억하죠? 임목에 관한 물건은 두 가지 뭐죠? 소유권과 저당권만 인정됩니다. 임목은 등기를 뭐밖에 못한다고? 소유권 등기와 저당권 등기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2번.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임목의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은 임목 등기부는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임목 등기부 등기로 공시가 됩니다. 다음 이번에 명인 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 1. 명인 방법의 물권 변동 딱 한 개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즉 양도담보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개론 시간이 더 많이 나오죠.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공시하지 저당권 설정할 리도 없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자, 명인 방법은 자 우리가 새끼줄 치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달고 명찰에 소유자 이름 단다면 소유자을 이렇게 밖에 못하니까 저당권자라고 못 표시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공시를 못하고 소유권만 공시하는 게 뭐죠? 명인 방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수목이 이중양도가 됐어요. 자, 이것도 가끔. 자, 부동산이 이중양도되면 빨리 뭐야 소유권 시작하죠? 등기 먼저 해야죠. 등기. 이중매매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수목을 자, 이걸 을에게도 팔고 벽에게도 팔았어요. 빨리 뭐야 소유권 취득의 사람이 명인 방법을 빨리 갖춘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자 병이라고 명인 방법을 먼저 갖추면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수목이 이중양도되면 자 명인 방법 또는 임목 등기 중 먼저 공시 방법 갖춘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명인 방법을 먼저 갖추든 임목 등기 먼저 갖추든 둘 중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 빨리 뭐 한 사람 소유권 취득해? 등기 먼저 한 사람. 동산을 이중매매했다. 빨리 뭐 한 사람? 뭐 빨리 본 사람? 인도 먼저 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요. 다음, 이게 미분리 과실이나 이런 것은 명인 방법이고 수목의 집단은 임목하고 명인 방법 중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조건 공시 방법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6절에 물권의 소멸로 갑니다. 자,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 발생이 바로 취득, 변경, 소멸을 상실이라고 하죠. 자, 이거 등기할 때 이제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이거죠. 자, 변경은 이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이거 내일 모레 목요일에 배웁니다. 다음 소멸 상실되면 뭐죠? 말소 등기, 멸실 등기가 됩니다. 네, 등기 배우고 나면 좀 쉬워져요. 자, 이걸 이제 보러 갑니다. 이제 자, 소멸. 자, 물건의 소멸. 1. 물건의 객체가 뭐라 그랬죠? 물건의 객체는 물건의 대상 객체. 물건이잖아, 물건. 자, 물건. 이 물건을 소유권자 갑이죠? 그리고 이 객체. 이게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객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소유권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그게 1.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땡땡.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물건이 없어지니까 물권은 즉 소유권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했잖아. 경우 똑같은 동일 구조로 신축하더라도 아까 배웠죠. 무효등기 유형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포락은 뭐죠? 토지가 바다가 된 게 포락입니다. 포락 후
다시 육지 성토화된 토지의 경우 소멸된 소유권은 다시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육지로 성토화되더라도 소유권 부활하지 않아요. 자, 그 점 잘 기억. 2번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에 많은 사람, 잠자는 사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을 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고 소멸시켜버려요.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합격 안 시킨다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소멸시효는 채권이야. 채권은 10년입니다. 10년간 행사 안 해. 불행사죠. 10년 동안 불행사 잠만 잤다. 그러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아까 잠깐 했죠?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불행사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고. 뭐 예외적으로 상사 채권은 5년, 뭐 임금 채권은 3년, 술, 담배는 1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냥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두 번째, 물건은 이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잖아. 소멸시효 안 걸려, 원칙은. 100년, 200년 가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계속 사용 수익 처분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예외가 나와요. 물건은 예외적으로 용익 물건만,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남의 물건 빌린 거잖아. 세 가지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거는 20년 불행사하면 소멸합니다. 20년간 남의 땅 빌려놓고 20년 행사하면 소멸해. 전세권도 20년입니다. 그 밑에 나오죠. 예외.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은 용익 물건에 한한다. 요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 불행사하면 소멸해. 단 조심할 게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20년 불행사되면 당연히 소멸해. 즉 말소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20년 불행사하면 말소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20년간 권리 행사 안 합니다. 불행사. 그러면 당연히 이게 소멸됐으니까 말소등기 안 해도 당연히 187조로 소멸합니다. 존속기가 만료하고 똑같아요. 몇 년 불행사?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용익 물건은 소멸합니다. 말소등기 안 해도 돼요. 자, 다음 3번에 물건 포기 줄거든요.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다. 즉 물권적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포기한다 말해야 되잖아요. 말소등기 해야 돼요.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포기하면 뭐가 된다? 무주물이 돼요. 자, 소유권 포기하면 무주물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배웠겠지만 무주물은 무주의 동산은 하고 무주의 부동산이 다르죠. 무주의 동산은 뭐죠? 이거는 선점의 대상이죠. 무주의 동산은 먼저 손에 쥐는 사람이 소유자죠. 무주의 부동산이 누구 거죠? 국유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다. 무주의 동산은 선점의 대상이다. 이것도 뭐 다음 주쯤 배우긴. 자, 4번에 혼동 중에 표시하세요. 혼동은 헷갈리는 거. 자, 혼동. 자, 이것도 이제 물건 첫 시간에 배운 거. 자, 물건은 어떻게 나눴죠? 점유권, 반대 뭐죠? 본권. 본권 어떻게 나눴죠? 소유권. 이거는 등기부 갑구에 등기한다 그랬죠? 소유권의 반대 제한 물권. 이거는 을구. 자, 제한 물권은 또 뭐로 나눴죠? 용익 물권, 담보 물권.
자, 용익물건은 요거 여러분들이 결석 안 하시면 시험장에 갈 때가 이거 제가 최소한 30번을 적어 여기다가 팔이 아파 죽겠어요. 30번을 적었는데 뭐 못 외웠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죠? 30번을 적어줬는데 못 외웠다. 그건 뭐 그는 무슨 돌이라 그래? 그죠? 돌이 아니라 쎄입니다. 쎄. 무쇠. 자,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법을 만들 때는 법제사법위원회 순서까지 정하잖아요. 시옷이 이형보다 빠르니까 지상권이 먼저 나오고 지역권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되죠. 이 소유권자는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갑, 그죠? 갑. 그럼 제한물권자는 갑이 아닌 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땅이다. 땅 소유자는 갑이고 제한물권자는 을이 돼야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게 같은 사람께 돼버렸어요. 자, 땅이, 자, 소유자도 갑이고 제한물권자도 갑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왜냐? 이거는 100% 지배권이잖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죠. 요거는 한 제한적인 한 50%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100%짜리하고 50%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흡수당해서 소멸하는 거죠. 흡수. 그래서 이걸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섞이면 작은 놈이 큰데 흡수당하는 거죠. 이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이 집에 말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 집에 갑이 나와요. 물었어. 병이. 야, 너 이거 너네 집이냐? 내가 소유자야. 소유자가 소유권자 줄임말이야. 그 다음 너 이거 전세, 나 전세자라. 전세권자야. 이 말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소유자면 소유자고 전세자면 전세. 둘 중 한 개지. 이거 같이 가서 미친놈이라 그러지. 이거는 사용, 수익, 처분권. 이거는 사용, 수익권이잖아. 여기 이걸 흡수당해서 소멸합니다. 혼동이라 그래. 이것도 법률 규정이니까 말 쏟은 게 아니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조문 갑니다. 제목구엔 191조 혼동으로 인한 제한물권의 소멸. 제한물권 동그라미 치세요. 혼동이 일어나면 뭐가 소멸한다고? 제한물권이 당연히 소멸해. 자, 1항 갑니다. 동일한 물건을 한 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바로 제한물권이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는 다른 물건, 즉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이게 혼동이에요. 자, 그러나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조금 이따 할 거고, 제3항 중에 표시하세요.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두 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점유권은 혼동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혼동은 뭐하고가 혼동되는 거야?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이에요. 이 점유권은 제한물권이 아니잖아요. 점유권은 혼동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현재 손에 뭐 쥐고 있어요? 뭐 쥐고 볼펜 쥐고 있잖아. 볼펜, 점유권, 소유권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해요. 자, 그 밑에 의의가 나오는데 1. 자, 혼동이란 서로 대립 같은 반대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는 겁니다. 즉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같이 기속하는 거. 이거는 혼동은 물권도 소멸원인이고 채권도 소멸원인이에요. 혼동 이거는 어느 한 지위가 즉 작은 지위가 큰 지위에 흡수당해서 소멸됩니다.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흡수당해 소멸해. 채권의 혼동은 이거예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같이 되는 거야. 근데 갑이 자 부자지간에도 채권 채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꿔줬어요. 자, 채권자 채무자 1억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사망 그러니까 을이 아버지의 채권을 상속했잖아. 그러면 을이 자기한테 채권자이면 채무자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야 돈 갚아라. 알았다 갚을게.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죠? 채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한테 기속하면 혼동으로 소멸해.
자, 물건도 마찬가지고 다음 장 가보죠. 이제 자, 2번 소유권과 제한물건의 혼동. 이게 원칙이죠. 자, 이 원칙 잘 보세요. 동일한 물건 위에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동일인에게 속하면, 같은 사람에게 속하면 그 제한물건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게 혼동이에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소멸해. 이게 나오죠.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같은 사람이 됐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또 소유자가 지상권자를 상속하면 지상권이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 예외를 이제 외워야 돼. 예외 땡땡.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선순위 본인 또는 선순위 본인이야. 선순위 본인. 즉 1순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혼동이 일어나도 제한물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1. 제3자 이익 보호. 이건 좀 쉬워요. 제3자가 있으니까 보세요. 땡땡.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자, 갑이 지상권자야.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저 뒤에 이제 저당권을 배우면 쉬워지는데, 안 배운 사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보세요. 이 땅, 을이 땅 소유자입니다. 땅 소유자. 갑이 땅 소유자인데, 여기에 이제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갑이 지상권자, 그 사람은 지상권 설정해 준 사람이죠. 지상권은 이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갑이 이제, 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지상권을 제피고 병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려요. 그럼 저당권이죠. 이 지상권에 대한 저당은 우리 부기등기 한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상권이 제3자의 객체가 돼 있죠. 그랬는데 나중에 요 지상권자 요 땅을 샀어요. 샀다. 매수해서 소유권자가 됐어요. 그럼 뭐죠? 이 사람은 지상권하고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기속했죠. 뭐가 일어났어요? 혼동이잖아. 이거 소멸해야 되잖아요. 얘가 없다면 소멸하죠. 근데 얘가 있으면 이거 소멸시키면 안 돼. 왜? 이거 소멸되면 이게 소멸하잖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혼동이 있어도 소멸 안 해요. 상속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죠. 갑의 지상권. 자, 그 뒤에 심표. 갑이 상속 또는 매매로 을 소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지상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만약 갑의 지상권이 소멸하면 별 제3자 병은 병의 저당권이 그냥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제3자가 나오면 소멸하지 않아요. 나중에 저당권 배우면 더 쉬워져요. 2번 선순위입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 선순위 본인의 이익보를 해요. 선순위. 자, 보죠. 땡땡. 예를 잘 봐야 돼.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저당권자네요. 제3자 병이 같은 을 소유 토지 위에 후순위 살짝 적어 2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매매로 을 소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당권을 배워야 쉬워져. 자, 이게 을의 토지입니다. 을의 토지 소유자. 여기에 1순위로 저당권자 갑이 있었어요. 돈을 1억 빌려줬다고 하죠. 피담보 채권 1억. 그리고 을이 이제 다음 2월 달에 2월 2일 날, 자, 병한테 가서 또 1억을 빌렸어요. 빌리고 2순위 저당권 설정했어.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 여기 이제 선순위죠. 선순위 저당권자. 자, 이게 먼저 설명을 하고 가보죠.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갔어요. 자,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에 들어가서 이게 1억 5천만 원에 경락이 되면, 자, 원칙은, 자, 이 사람이 얼마 받는 거죠? 1억을 받고, 이 사람이 얼마 받죠? 5천만 원 받죠? 이렇게 이제 경락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아직 경매 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끝나는데,
자, 이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란 말이에요. 후순위. 이 선순위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샀어요. 자, 나한테 팔아라 해서 매매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 갑이 된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혼동이죠? 자, 같은 땅에 뭐죠? 소유자하고 저당권이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없다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얘가 있으니까 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안 돼요. 만약에 소멸하면 어떻게 돼? 혼동으로 소멸하면 얘가 1순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1순위. 이걸 순위 성질의 원칙이라고 그래. 먼저 있던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가 돼요. 1순위가 되니까 나중에 이게 경매 들어가서 1억 5천에 경락이 되면 얘가 얼마를 받는다고? 1억을 먼저 받아. 얘는 얼마밖에 못 받아? 5천밖에 못 받아요.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순위에서 혼동이 일어났는데 후순위가 있다면 요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게 갈로 나오죠. 만약 갑의 저당권 1순위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된다면 후순위 저당권자 2순위 병이 1순위로 선순위 올라가게 되어 갑의 저당권은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 예외적으로 1. 제3자의 이익 보유한 경우 2. 선순위 이익 보유한 경우 이 두 가지는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자, 방가로 4번 내려오세요. 4.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중에 보라봅시다.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왜? 이건 제한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점유권은 현재 여러분들 손에 점유권, 소유권 두 가지 권리 가지고 있어요. 또 광업권도 마찬가지야. 이런입니다. 광업권도 제한물권이 아니죠. 자, 여기가 갑의 토지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 자, 이 밑에 광물이 나면 석탄이 나면, 자, 이 소유권이 여기까지 안 미쳐요. 석탄 누구 거죠, 이거? 국유예요, 국유. 그러니까 이 석탄을 캐려면 갑이 자기가 캐고 광업권을 다시 취득해야 돼.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소유권자이면서 광업권 두 개를 병존해서 가집니다. 자, 광업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 안 해요.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 자,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맨 밑에 5번.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 소멸입니다. 자,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즉, 제한물권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므로 혼동 이전 상태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부활되지 않습니다. 한번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에요. 자, 오른쪽에, 자, 혼동에 관한 판례 두 개는 잘 기억해야 돼요.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1번.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선순위 건저당을 취득한 후, 선순위 그럼 1순위 살짝 적어요. 1순위 건저당 취득한 후, 을이 후순위 그러면 2순위 건저당 취득하였고, 이어서 병 과정이 순차로 가압류했네. 그러면 병이 3순위, 정이 4순위 가압류했어요. 그랬을 때 을이 몇 순위였죠? 을이 2순위였죠? 2순위 을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경우 2순위 을의 건저당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래요? 후순위, 3순위, 4순위잖아요. 그죠? 1순위의 갑의 저당권, 2순위의, 맞죠? 2순위의 을의 저당권, 3순위에 뭐가 있었죠? 가압류, 4순위에 가압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경매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1순위로 배당받고 2순위로 배당받고 얘네들은 자, 안 분별해 봤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혼동이 일어났죠? 얘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얘가 없다면 이거 소멸해 당연히. 근데 후순위가 있으니까 혼동이 일어났지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후순위, 3순위 가압류병, 4순위 가압류정이 있으니까 2순위 저당을 혼동이 있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도 임차권 얘기입니다. 임차권도 용이 채권이니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예외 이것도 가죠.
2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의 기속했죠. 그럼 임차권을 소멸해요. 자, 이 집에 아까 뭐 전세권하고 비슷하죠. 자, 값이 나오는데 너 소유자니? 나 소유자야. 너 임차인이? 임차인이야. 말이 안 되죠?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합니다. 원칙.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기속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라주세요. 자, 그런데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예외적으로 여기 이 집에 1순위에 자,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었어요. 자,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두 가지죠. 민법에서 갖추는 게 등기한 거고, 자, 민법상 등기를 못했다면 주인법, 상인법 뭐 갖추면 되죠?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되죠. 이게 대항력 갖추고 있었어. 이걸 뭐 2월 1일 했다고 하죠. 뭐 등기를. 자, 요거는 다음날 2월 3일, 2일 날 대항력 갖추고, 요거는 등기한 날이죠. 근데 2순위에, 자, 저당권자, 이걸 을이라고 할까요? 저당권자 병. 이게 3월 2일 날 갖추었다고 하죠. 요게 1순위, 요게 2순위잖아. 근데 나중에 얘가, 자, 소유권 취득했어요. 소유자 을. 그럼 혼동이 일어났죠. 그럼 얘가 없다면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얘가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하면 안 돼요. 혼동으로 소멸하면 대항력 없어지잖아.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임차권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고 1순위로, 또 임차권이 대항력권 갖춘 후에 2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면 선설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입니다. 자, 점유권은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자, 에? 3번 안 있어요? 무슨 3번 있어요? 에? 아, 그거는 안 해도 돼. 안 봐도 돼. 예, 제3장 점유권 갑니다. 점유권. 안 졸았네, 그래도? 그럼 됐어요. 안 받아도 돼. 자, 제3장 제1절 점유권 갑니다. 자, 점유권은 옆에 살짝 적으세요. 사실상 지배권. 객체가 물건인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법률상 지배권이 아니고요. 사실상 지배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점유. 자, 이거는 소지한다고 생각해. 소지. 자, 일정한 장소에 가지고 있다. 가질 짓자. 가지고 있음.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이때 가지고 있는 원인 불문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인은 따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점유입니다. 근데 도둑놈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도둑놈도 일단 점유권으로 보호합니다. 또는 훔쳐서 가지고 있던, 소유권자가 자기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던, 임차인이 빌려서 가지고 있던 이 소지 원인은 따지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게 점유권입니다. 자, 192조 보세요.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 지배. 객체는 물건이야.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 다 포함됩니다. 자, 2항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내가 책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점유권자야. 길거리 가다가 이 책을 분실했어요. 분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나와요. 204조가 바로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자, 2절에서 이제 점유의 종류 태양에서, 자, 일단 그 옆에 좀 적으세요. 요것만 먼저 해봅시다. 무조건 이제 점유권자, 요건 기억해야 돼요. 점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점유권자, 가지고 있는 사람, 줄여서 점유자 같은 말이죠. 점유권자는 일단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 직접 점유자.
현대 여러분들 직접 볼펜 책 가지고 있잖아. 직접 점유자. 그 다음 빌려줘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진 사람 간접 점유자. 자, 이 사람이 사망했다. 상속인입니다. 자, 무조건 이제 법에서 점유자라는 개념이 나오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이게 머리에 항상 떠올라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유자가 아닌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 그래요. 점유 보조자.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닙니다. 우리 보조자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중개사법에서 배웠죠, 그죠? 그죠? 중개사법에서.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 보조자. 중개사법에서 뭐 배웠죠? 점유 보조자 그랬죠? 점유. 그죠?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 보조. 그게 점유 보조자예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고, 자, 원칙 내려옵니다. 땡땡.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지배하지 않음에도 점유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상속인의 점유하고 간접 점유예요. 그러나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점유 보조자. 자, 보조자 몇 개 적어보자. 점유 보조자는 우리 중개 보조와 자, 가정부, 파출부, 그다음 점원, 식당에 누가 있죠? 주방장, 보조, 삐끼 이런 사람들이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 자, 밑에 이제 2번 점유 보조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X야. 점유자가 아니야. 자, 195조 갑니다. 가사상 가정부, 영업상 점원, 기타 유사한 관계. 그러면 우리 근로자, 공무원 등에 의해서 타인이 바로 점유자입니다. 점유 지시 같은 말 명령을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그 타인 점유자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주. 자, 우리 여기가 상점이야. 가게. 상점 주인 있죠. 이 상점 주인이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또는 점유주. 그리고 여기 이제 점원이 있잖아요. 점원, 알바. 점원은 여기 상점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 못 가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 이 지배는 자기를 위한 지배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지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은 점유 보조자로서 점유권이 없어요. 그런 점을 조심해요. 점유 보조자. 자, 양가리 1번에 점유 보조자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즉 소지는 하고 있지만 점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2번에 점유 보조자의 요건은 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2번만 기억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점유 무슨 관계 있어야 돼? 보조 관계가 있어야 돼. 자, 점유주는 이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고, 이쪽은 복종하는 사람이죠. 두 사람 사이에 명령 복종 관계가 있어야 돼. 명령 복종 관계. 이 명령하는 사람만 점유자고, 이 복종받는 사람은 점유 보조자가 됩니다. 명령 복종 관계를 점유 보조 관계라 그래요. 자, 3번의 효과는 동그라미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점유보 청구권이 없고, 또 아까 했죠? 물권적 반환 청구에 상대방도 될 수가 없다.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청에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딱 한 개만 있어요. 이 점유 보조자는 오로지 딱 한 개. 그건 외우셔야 돼요. 여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우리 상점에 도둑놈 들었죠? 도둑놈이 들어오면 누가 잡아야 돼요? 점원이 잡아야죠. 도둑놈 잡는 것을 자력 구제권이라 그래.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권리는 있습니다. 자력 구제권만 있다. 점유 보조자도 자력 구제권, 도둑놈 잡는 권리는 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자,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자, 여기 지금 집이 안동이에요. 안동에 이제 갑이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한 명밖에 없죠.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네,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점유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자, 사망하면 이 상속인이 아버지 돌아간 사실을 모르더라도 이 집 점유권 그대로 점유권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은 직접 지금 지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 동그라미 이제 1번 보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미국에 있어요.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안동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상속인은 자,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자 타주 점유예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타주 점유를 상속해야 돼. 만약에 얘가 피상속이나 다르게 하려면 새로운 권한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권한이 없다면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걸 포괄 성계 때문에 그래.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 예컨대 뭐 다음 주 배우겠네. 매매 증여 등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 상속인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4번에 간접 점유자. 오늘 간접 점유자. 쉽게 해서 물건 빌려준 사람이에요. 물건 빌려준 사람 안 보죠. 194조. 지상권 다음에 설정 넣죠.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사용대주, 임대인, 임치는 빌려준 사람, 기타 관계로 타인 줄 것이에요. 타인이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를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1번의 의의에서는 그 두 번째 줄 적 갑니다. 적, 점유 매개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를 매개 이어주는 매개 관계에 의하여 직접 점유하는 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점유를 간접 점유라 그래. 소유자입니다. 설정자. 자, 임대차 가지고 한번 보자. 자,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요. 개념 잘 조심합니다. 갑이 이 건물에 소유자예요. 요걸 이제 임대를 놓습니다. 임대차. 전세권 설정. 요게 이제 점유 매개해주는 관계입니다. 점유를 중매서주는 관계. 그럼 이제 빌려준 소유자 갑이 간접 점유자. 자, 빌린 임차인의 직접 점유자. 또는 전세 같으면 전세권자겠죠. 직접 점유자. 요 같은 말을 매개 점유자라고 돼. 점유를 매개하는 자. 또는 거꾸로 점유 매개자라고 돼요. 이 사람이 점유를 이렇게 매개 이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상점 주인하고 점유는 명령 복종 관계였잖아. 명령자만 점유권자고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입니다. 점유 매개 관계니까 갑은 간접 점유자, 을은 직접 점유자가 됩니다. 같은 말 점유 매개자. 또 전대를 놓으면 을이 병한테 다시 한 번 더 놓는 게 전대죠. 전대차 놓으면 여기 직접 점유자. 이쪽이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또 전대차를 놓으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점유 매개 관계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 이 점유권이 여러 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조심하고요. 자, 여기 이제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자, 양가 2번에 간접 점유의 성립 요건 1번 중에 표시해야 돼요. 점유 매개자 같은 말 직접 점유자는 물건을 타주 점유해야 됩니다.
그런 타주 점유입니다. 타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죠.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점유, 물건을 빌린 점유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자주 점유하게 되면 도둑놈이 돼버려요. 타주 점유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2번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돼. 점유를 이어주는 관계, 땡땡 보면 점유 매개자 을과 간접 점유 사이에 이어주는 거,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임대차 등등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끊어지면 이제 자, 이 직접 점유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3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므로 다 있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을 가집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뭐 다음 주 내일 모레 수요일 배웁니다. 자, 그러나 딱 한 게 없어.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 즉 도둑놈 잡을 수는 없다 이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안동 집이야. 임대 놓고 가면 저 서울에 가 있어요. 서울에 가 있고 여기는 임차인 을이 여기 살고 있단 말이야. 직접 점유자. 여기 도둑놈 들어오면 살고 있는 을이 도둑놈 잡아야지 서울에 가 있는 간접 점유자 잡으러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207조만 한번 보고 가죠. 여기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는 거야. 제1항 전 3조 청구권, 이걸 줄이세요. 이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내일 모레 수요일을 배울 겁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개론이고 난 수요일 날 민법을 2번부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이 개론, 수요일 날 민법, 목요일 날 공시법, 금요일 날 중개사법 이렇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개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